사실 우리가 오픈런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는 샤넬인데 네. 샤넬은 주식시장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볼 수 없죠. 네, 여기는 그냥 상장돼 있지 않은. 앞으로도 상장 계획이 없는 건가요? 없다고 했습니다. 예. CFO가 우리는 그렇게 구속받고 싶지 않다. 왜냐면 상장을 하면 아시겠지만 상장은 사실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금 유치의 목적이 이제 큰 목적 중에 하나이고, 근데 또 상장을 하면은 거래소나 뭐 이런 규정들을 따라야 되고, 그래도 공시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주주들이 바라는 바도 어쨌든 들어줘야 되는 거고, 뭐 주주 환원책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는 생각 없다. 우리는 구속받고 싶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매각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CFO가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뭐 LVMH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상장을 안 할 수가 없었겠지만 네. 샤넬은 그냥 샤넬만 계속하면 뭐 자금력이라든가 뭐 다 문제가 없다. 완전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없죠. 예. 근데 명품 시계도 정말 코로나 기간에 판매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정말 시계야말로 굉장히 품귀 빚었던 명품 품목들 중에 하나인데 역시 롤렉스가 제일 매출이 많다고요. 네. 뭐 까르띠에, 오메가, 파텍 필립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네, 글로벌리 봤을 때도 한 13.5조 원 정도 했고, 국내 이제 한국 롤렉스가 아니라 롤렉스로 검색을 해야지 나오는데 네. 2,994억 원 정도 해서 우리나라에서만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작년에. 그래서 YOY로 한 2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매 판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쓰고 소비하는 게 다 합친 거를 작년에 한 500조 한 중반 정도 보는데, 그게 잘해봐야 한 2~3%씩밖에 안 늘거든요. 그러니까 20% 는 거는 되게 많이 는 거다. 예, 그리고 백화점도 의류가 보통 한 7%, 그러니까 한 자리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복 소비로 갑자기 올라왔을 때 한 15%, 20%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고가의 시계가 20% 늘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 그런 얘기 듣긴 했어요. 그 시계는 뭐 가방도 뭐 장인들이 만들지만 시계야말로 정말 그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앉아서 해야 장난 아니던데요? 보셨어요? 여러 데 걸쳐놓고 여기 엎드려서 막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개수도 제한돼 있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장인의 자녀들이 그 아빠가 번 돈으로 다른 일을 하고 이걸 안 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희귀템이 점점 될 거고, 점점 더 이거는 글로벌 공급망이 풀려도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계야말로 앞으로 더더욱 좀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했던데 맞나요? 그러니까 마진으로 봤을 때 이제 보시면은 앞서 제가 한국 매출이 2,994억이라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이 한 300억 초반 정도 했으니까 뭐 10% 좀 안 되는 거잖아요. 10% 좀 넘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가방이 막 20% 넘어간다 말씀드렸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들어가는 매출 원가나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별로 남는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품목인 거죠. 그 명품의 그 가방에 비하면.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도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분들, 장인들의 자녀분들이 그렇게 뼈를 갈아서 하고 싶지 않을 거고, 그 얼마나 눈도 아프겠어요. 그 조그만 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내용 때문에라도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계나 이런 것들을 다 무한정으로 공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해놓고 이제 쿼터를 정해놓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는 이런 오픈런 너무 심했어가지고 매장에 하루에 들어오는 손님 명수를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런 것들이 또 샀었으면은 이제 이거를 다시 현금화 하려면은 뭐 전당포밖에 없었다면, 이제 플랫폼들이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까 뭐 리셀 플랫폼들이 워낙에 지금 잘 발달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온라인 거래의 좀 한계점이라고 여겼던 뭐 정품이나 뭐 가품이나 이런 거를 판별하는 그런 서비스 인력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래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이제 이런 내용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시계 회사들도 보니까 이렇게 상장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뭐 스위스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종교개혁하기 전에 막 한창 그 할 때 보석 이런 것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보석하시던 분들이 이제 시계로 넘어가서 이 교회 예배를 보는데 시간 지키는 거 중요하다 이런 걸로 시계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그런 옛날에 그런 마케팅이 필요한 품목이었군요. 네, 네.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뭐 규정 따르고 주주 요구에 따라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들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겠죠. 그래서 별로 성장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막 LVMH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네. 다른 명품에는 저긴 좀 팔리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들은 또 여러 개가 더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의외로 찾아보면 유명한 데 중에 상장사가 많지가 않아서 맞아요. LVMH로 좀 몰리는 맞아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